자, 1번 문제. 화이트가 1, 2, 3. 그 다음에 블랙이 2, 3, 4가 있어요. 도현이 어서. 너 이거 있어? 프린트? 자, PA부터 볼게요. 세 개 꺼낼 때 흰 공이 2개 이상. 그럼 2개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3개 다 나오거나 2개 하나 나오는 거. 그 다음 여기서 3개 다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PB 봅시다. B면요,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포함한다 그랬어. 그럼 2개 하나 아니면 1개, 2개. 이렇게. 그다음 PC 갑시다. 세수의 합이 짝수. 그러면 이제 이 숫자 그룹을 좀 2개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홀수인 친구들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인 친구들을 봅니다. 자, 세수의 합이 짝수면 노란색 3개가 뽑히거나 아니면은 홀수 2개에 짝수 하나가 뽑혀도 되죠. 3시, 3실. 자, 이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보시는데, 문장부터 잘 만드셔야 되고, 위에 있는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위에 있는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문장으로 계산하는 거야, 문장으로. 자, A 교집합 B면은 흰 공이 2개 이상이면서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포함해야 돼. 그럼 여기 2개, 1개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계산하면 20분의 9인데, 이게 PA와 PB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둘이 곱한 거랑 이거랑 똑같죠? 독립. 이렇게. 자, 비교집합 C도 먼저 곱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포함하면서 세수의 합이 짝수. 내가 여기서 저번 시간에 적었지.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포함하면서 세수의 합이 짝수. 겁나 헷갈리구만. 그러면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포함해야 되잖아. 내가 흰 공 기준으로 셀게. 봐봐. 내가 여기서 만약에 홀수 2개를 뽑잖아. 흰 공에서 홀수 2개를 뽑잖아. 그럼 블랙에서는 뭐가 뽑혀야 돼? 짝수가 뽑혀야 돼요. 그래서 132, 134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내가 화이트에서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찍잖아요. 그럼 밑에서 뭐가 찍혀야 돼요? 홀수가 찍혀야 돼요. 그래서 1, 2, 4 아니면 2, 3, 3 이렇게. 되시죠? 흰공과 검은공을 모두 포함하면서. 20분의 4. 그 다음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흰공 2개 뽑는 거 했지? 이제 흰공 하나 뽑는 거. 흰공에서 만약에 홀수가 뽑히면 밑에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뽑혀야 되니까 3이 아니면 3, 4 이렇게 2개. 그리고 내가 여기서 2 뽑으면 밑에 2, 4 뽑혀야 되니까 하나. 내가 여기서 3 뽑으면은 2, 3 아니면 3, 4 뽑아야 되죠. 2개. 또 저는 것 같은데. 20분의 9지. 딱 맞네. 이렇게 둘이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BC도 독립.
그 다음에 C랑 A 해볼게요. 문장으로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돼. 흰 공이 2개 이상이면서 세수의 합이 짝수. 이번에는 흰 공을 무조건 2개 이상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뽑았을 때 홀수, 홀수 하나 짝수 뽑았을 때 홀수, 이렇게 2개에다가 내가 홀수 2개 뽑으면 밑에서 짝수밖에 안 돼. 132, 134.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이상인 거니까 이거 다 뽑아도 돼요. 그죠? 1, 2, 3 다 뽑아도 돼. 흰 공에서만. 계산하면 20분의 5니까 4분의 1이거든? 얘는 둘 곱한 거랑 딱 같죠? 그래서 독립. 이렇게 따지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제가 좀 빨리 지우는데요. 풀이 못 하셨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풀이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자, x는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지금 y는 2m, 2 시그마 제곱을 따르지. 자, 그럼 평균은 2배 차이라는 얘기고 시그마가 지금 누가 커? 밑에 게 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각은 좀 있어야 되냐면 y가 좀 높고 x가 좀 낮다. 이런 개념은 있어야 돼. 그죠?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그래프는 가운데가 솟는다. 거꾸로 얘기했죠? x가 가운데가 높고 y가 가운데가 낮은 거.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가운데가 솟는다고 배웠죠? 아니, 엿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이관점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확률 밀도 함수에서 나와서 그렇지, 니들이 나랑 정시 수학하면서 공부했던 문장 중에서는 이제 어떤 문장이냐면, 우리 이런 문장 많이 공부했죠? 그쵸? 이거 fx가 몇 대칭이라는 얘기야? 10대칭이라는 얘기지. 왜? 여러분 y는 fx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요 x에다 뭐 넣기로 했어요? 2a-x 대입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같대. 그럼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x는 a가 축이 되는 거야. 라는 복잡한 이론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런 표현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정석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뭘 대입해야 이게 되니?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뭘 대입해야 얘가 돼? 20 마이너스 x. 그럼 내가 20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라는 거는 뭔가 12축이다. 뭐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문장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냐면 이 x 관련 표현들이 더해졌을 때 서로 지워져서 상수만 남으면 얘네들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문장인 거고, 내가 이걸 까먹었어. 그럼 해석할 때 대칭성이 있는 건 아니까 x에다 그냥 숫자를 넣어버려. 여기다 1 넣어봐. f1은 f19. 야, 그럼 니들 생각해봐. 1번에서 함수값이랑 19번에서 함수값이 같대. 그럼 축이 뭔 건데?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요거 내일 장난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비를 해석합니다.
자,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뭔가 이 x인 지점이랑 20-x인 지점에서 이상 이하가 같대. 그럼 이런 얘기라고 했지. x랑 20-x가 정확히 m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벌어져 있다. 그럼 얘가 어딘데? 이건 어딘데요? 그쵸? 그러면 이 x와 20-x의 중점이 m인 건데 또 신기하게도 평균이 딱 구해져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얘가 10이란 얘기야. 이거 20이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가 40보다 크거나 같다가 0.028이래. 자, 여러분 내일 시험이죠? 내일 시험이잖아요? 이 0.028만 보셔도 0.477이랑 연관이 있어서 이 40을 표준화 시켰을 때 2가 된다. 이렇게 바로 쓰셔야 돼요, 식을. 이 시그만. 자, 이렇게 바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 시간은 없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끝. 10이니까 이 시그마가 5, 이 시그마가 5, 이 시그마 맞지? 20이니까 이 시그마가 10, 시그마 5. 이렇게 문제가 끝나요. 자, 계산합시다. 표준화. 5에서 10 빼고 5로 나눌 거야. 자, 암산. 마이너스 1의 왼쪽. 어디에요? 이거의 반대말 1587. 이번 문제는 쉬웠지만 이제 중요한 표현이 좀 있어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 이 대칭성을 깬 문제도 마플에 있었죠. 이따가 내가 몇 번인지 적어드릴 테니까 오늘 연습하고 와. 다음 3번. 자, 요거 별표예요. 이제 내가 선생이면 이거 냅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모든 전 과정을 이해하면서 열심히 연습했거든? 잘 보자. 자, 일단 지금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할 건데,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으면 몇 점을 얻는데요? 2점을 얻는데요. 그 다음에 두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3점을 얻는데, 여러분들 이 점수, 그러니까 시행횟수 가지고 점수 만들 때 당연히 높은 점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거든. 근데 제가 3점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PA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PAC를 먼저 구해줄 거야. 사실 내가 이렇게 문장을 이쁘게 정리하는 건 내 스타일은 아니죠. 봅시다. 3점 못 얻는 거. 뭐? 같은 색 공 나오는 거. 할게. 52분의 2. 여기서 2개 꺼내거나, 여기서 2개 꺼내거나. 그럼 위에 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AC 반대편. 이거 A는 이렇게.
여기 됐죠? 이게 2점 얻을 확률, 이게 3점 얻을 확률이야. 됐죠? 오케이. 이 짓을 150번 반복하겠대. 그리고 나는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일어나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 3점이 나오는 횟수 X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보면 이항 분포 150,5분의 3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문장 정리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점수의 합이 381점 이상 399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 돼서 우리는 점수를 다시 한번 세팅해 줘야 되고, 이 점수가 무슨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보세요. 이 150번의 시행 속에서 X라는 이 3점 나오는 횟수가 예를 들어 10번이야. 그럼 2점은 몇 번이야? 140번이 되는 거죠. X번 일어나면 나는 점수를 몇 점 얻어요? 이만큼 얻어요. 그러면 2점 얻는 시행은 몇 번 나오는 거야? 150-X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행에다가 곱하기 2를 했을 때 내 득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Y를 X 플러스 30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점이 나오는 횟수 X에 대한 이 바이노미얼을 정규 분포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윽 곱해서 90. 그러니까 150번 중에서 평균적으로 90번 정도는 3점을 얻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5분의 2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36이니까 6제곱. 괜찮으세요? 이걸로 Y의 정보를 뜰 수 있죠. X 플러스 300이지. 뭐만 변할까? 평균만 변해. 됐어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너무 좋은 문제죠. 처음에 바이노미얼을 하기 위한 확률 자체도 우리가 확률로 구해야 되고, 독립시행으로 구해야 되고, 독립시행은 아니구나. 확률로 구해야 되고, 독립시행을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도 쓰였죠. 그 다음에 X와 Y의 관계성도 써야 되지. 이 문제는 이번 시험을 관통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 됐어요? 381점 이상 399점 이하일 확률 표준화합시다. 여기서 390 빼고 6으로 나눌 거니까 다 1점 온 거 같거든? 확률 뭐예요? 433이 2배 하시면 되죠. 6884. 8664? 내가 선생님이지 요거 낸다고요.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정보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근데 내신에서 이 정도면 꽤 난이도 높죠. 시간이 걸리니까. 4번. 얘는 오타가 있어요. 여기 3 아니고 1입니다. 어디가? 그래, 가다. 은채 어제 봤구나. 깜짝이야. 자, 봐봐. 평소에 연습이 돼 있나 한번 보자. 뭐 돼? 이 바이노미얼 보여요? 자, 써보세요. 이거 못 쓰면 자, 확률 질량함수 써봐요. 민성이 써봐. 내가 이거 연습시켰다. 이걸 왜 연습시켰겠니? 저 B를 보자마자 확률 질량함수만 쓸 수 있어도 풀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거든.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야. 자, 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 12번의 시행 중에서 독립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X번. 그럼 P가 몇 개? X개. Q가 몇 개? 12-X개.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지. 갑시다. 자, V4X-3을 주고 뭔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X랑 P들이 필요한데, X 값들은 문제에서 줬으니까 나는 PQ만 찾으면 된다고. VX가 뭔데? NPQ지. 지금은 12PQ겠네. 그럼 V4X-3은 뭐야? 여기에 16배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16 곱하기 12PQ가 됩니다. 12로 나눠주면요. PQ
PQ가 16분의 3이 되고요. 원래는 Q가 1-P니까 여기다 1-P를 대입해서 문제를 열심히 조져야 되지, 양변에 16 곱해서 전개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봐. 이 PQ는 서로 여사건 확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분모가 같지 않아? 예를 들어 하나가 5분의 2면 하나가 5분의 3이고 하나가 5분의 1이면 하나가 5분의 4잖아. 그럼 얘네들도 뭔가 4분의 4분의 같은 느낌이 안 드니? 들 수 있죠. 곱해서 3돼야 되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자, 이런 부정방정식 느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근데 마침 P가 0과 2분의 1 사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P로 보면 되겠네. 사실 둘 중에 누가 PQ인지 원래 모르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열두 번의 시행 중에 한 번 일어날 확률 생각하지 말고 저걸 써. 열두 번 중에 2번 일어날 확률 생각하지 말고 저걸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이쪽은 4분의 1이 위에 하나, 이쪽은 4분의 3이 밑에 하나, 10이 떼고 4 떼고 계산하면 6분의 11 이렇게 됐죠? 얘는 이제 딱히 중요 표시까지는 안 드릴게. 5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 3, 4, 5번이 문제가 세트긴 하거든요. 자꾸 150번을 시행하고 12번을 시행하고 144번을 반복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이항분포에 조금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9개 중에 3문제나 지금 이항분포랑 연관이 있잖아. 자, 두 개의 조삽이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라고 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사건을 C라 하자. 일단 이거 푸는데 오래 걸리시면 안 되겠죠. A가 1이면 B는 1, 2, 3. A가 2면 4니까 B가 1하고 2. 그 다음에 A가 3이면 9니까 B가 1밖에 안 돼. 총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6개. 그럼 PC는 36분의 6.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주사위 던졌을 때 36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6개의 경우의 수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짓을 144번 반복할 때 사건 C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바이노미얼이고 144번 할 거고 C가 일어날 확률이 P인 거지. 그럼 얘는 뭘 따라? 노말. (24) 20? 뭘 따르겠네요. 됐죠? 근데 뭐 이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VX만 필요해요. 됐죠? 이게 VX 아닙니까? NPQ. 근데 지금 X에다가 몇 배 해놨어? 2분의 1배 해놨지? 그럼 우리 여기다 몇 배 하면 돼요? 4분의 1배 하시면 돼요. 뭐 별거 없죠. 이거는 만약에 내셔도 니네가 수능 특강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풀 거야. 넘겨요. 6번. 자, 숫자 1, 2, 3, 3, 3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어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다. 처음으로 3이 적혀있는 구슬이 나올 때까지 구슬을 꺼낸 횟수를 확률 변수 X. 여러분 이번 시험에 분명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 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X의 최소값과 최대값부터 이해하고 가시는 거야.
3 나올 때까지 꺼낸 횟수라 그랬지. 그럼 내가 처음에 딱 꺼내서 3 나오면 게임 끝이네. 그럼 시행 횟수 한 번. 근데 1 나오고 2 나오고 그 다음에 3 나올 수도 있잖아. 운 나쁘게. 그럼 최대 시행 횟수는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독립이고 뭐 이항 분포고 이딴 게 아니라 그냥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처음에 게임이 끝났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바로 3 꺼낸 거죠. 5분의 3. 자, 여기 집중하시고. 시행의 수가 2번이라는 건 첫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죠. 먼저 5분의 2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1, 2, 둘 중에 공 하나가 사라졌어. 그 다음에 3이 나온 거야. 4분의 3. 그 다음에 시행의 수가 3번이라는 건 첫 번째에 1, 2가 나오고 두 번째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무조건 3이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제 EX 갈게요. 5분의 3 5분의 3 10분의 3 계산하면 1.5. 근데 이제 최소 시행 횟수가 1번이고 최대 시행 횟수가 3번이다 보니까 그 중간 값인 1.5가 됐나 봐요. 오케이. 셋이죠? 화이팅입니다. 다음 7번. 요 자, 주머니 AB에는 숫자 1,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다. 뭐 이런가 봐. 자,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B에 넣은 다음 B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일단 OC 3인 상황이야. OC 3인 상황. 자, 주머니 B에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이 문제 별표 치세요. 내가 니네쌤 스타일을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좀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3번이랑 7번을 꼭 내고요. 자기가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충실한 선생님이면 3번, 7번을 빼실 거야. 이건 사실 3단원이나 독립과 종속 문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쵸? 그냥 확률 계산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또 X 작성해야 되잖아. X에 뭐부터 보라고? 최대 최소. 공에 적혀있는 세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럼 내가 공 2개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공 3개 딱 꺼냈을 때 이 세수의 합의 최소값 3, 굿. 그 다음에 최대값 5예요. 왜냐면 2는 못 꺼내, 그지? 자, 그래서 3, 4, 5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엄청 어려워질 수 있거든. 이걸 조건부 확률로 내면 뭐 그렇진 않아. 그냥 V5x 플러스 9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px는 3하고 px는 4하고 px는 5하고 한번 구해봅시다. 자, px는 3이라는 건 여기서 2개를 뽑아가지고 b에다가 딱 넣은 다음에 여기서 111 꺼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a에서 못 꺼낼 거야? 몰라요. 다 해줘야 돼요. 그쵸? 만약에 1, 1이 나왔어. 전체 경우의 수는 3개고, 아가들아, 32. 그치? 근데, 요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B에 들어있는 공이 11112로 변하니까 5C 3분의 1 3개 나오는 경우의 수가 4C3이 되는 거지. 근데 이 3분의 1의 확률이 말고 3분의 2의 확률이 일어났어. 공을 이렇게 꺼내서 B에다가 넣었어요. 여기 봐. 이렇게 꺼내거나 이렇게 꺼내서 B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B에 들어있는 공의 종류가 11122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111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굳이 기호로 쓰자면 3C3. 계산 이따 할게.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야. 3분의 1의 사건이 일어났어. 무슨 사건이야? 1, 2개를 꺼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4가 되려면은 숫자를 1, 2개, 2 하나 꺼내야 되죠. 그럼 봐봐. 여기서 2개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낸 거야. 3분의 2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1, 2를 꺼내서 여기다가 넣었어.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꺼내야 되지. 자, 이런 구조를 잘 공부하셔야 돼. 됐죠? 됐죠? 자, 5 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5 되려면 마지막에 B에서 1, 2 꺼내야 되죠. 그러면 일단 1, 2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2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A에서 3분의 2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2가 2개, 1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2C 곱하기 3C 이렇게. 됐죠? 내가 이거 올수분반도 계산 다 해줬죠? 계산 끝까지 합시다. 30분의 4, 2, 6이야. 약분 안 해요, 그죠? 30분의 6, 12, 18이야. 자, 30분의 12야. 약분했을 때 분모가 같으면 약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으로 다 뗍시다. 뭔가 이상. 30분의 6으로 나오면 30분의 6이야. 어쩐지. 자, 그러면 여기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그럼 나 Vx 필요하니까 EX랑 Vx 구해야 되죠. 집중해 끝까지. EX랑 Vx 구해야 되죠? 자, EX 안 구할 거예요. 바로 대답해봐요. EX면? 4. 그렇지. 봐봐.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평행이잖아. 그지? 이런 거 평균 계산할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는 다 같을 때도. 그죠? 자, Vx 갑시다. 5분의 9. 그 다음에 16 곱하기 3이니까 48. 그 다음에 25. 거기서 뭘 빼야 돼? 평균의 제곱 빼야 되지. 야, 진짜 어이없는데 이거 평균의 제곱을 안 배우는 애들은 뭐야? 그냥 이게 분산이라고 써오는 애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면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하는 거 알죠? 조심하세요. 여기서 16을 빼야 돼. 그럼 5분의 80 빼는 거야. 자, 계산할게요. 34에 48이거든? 82지. 자, 요게 Vx.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달라고 그랬어? V5x 플러스 9죠? x에 몇 배 했죠? 5배. 그럼 여기다 몇 배 해야 되죠? 25배. 답 10입니다. 10. 됐죠? 이 3번, 7번이 이제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고, 이제 나온다면 좀 당황하실 만한 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만한 거, 8번 갑시다.
뭐 쓸 거 있으면 쓰시고. 좀 빨리 풀어봐도 돼요, 이거? 가장 최근에 푼 거기도 하고. 난 니네들이 이 연습이 되어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보시겠어요? 자, 지금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 친구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이 x바의 평균을 구하면 얘도 m, 것이. 그죠? 분산은요? 얘를 36으로 나눠야 되죠. 여기 보통 시그마를 보이게 써주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봐. 이걸 할 건데 몇 이하랑 더했더니 1이래. 그럼 니들은 계속 무슨 느낌이 들어야 돼? 쟤네들을 같은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겼을 때 이 6인 지점과 13인 지점은 어디일 거다? 그렇지. 평균을, 중점은 아니고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거리가 같은 곳일 거다. 뭔가 6이 표준화된 곳, 13이 표준화된 곳이 있으면은 6 이하인 곳과 13 이하인 곳을 더해서 1이 되는 이런 상황. 얘가 이쪽으로 착 치환돼가지고. 되죠? 자, 그 다음에 14랑 0.977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얘를 표준화했을 때 몇이 될까? 2, 그렇지.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너무 훌륭해요. 이 정도까지 되시면. 됐죠? 자, 갑시다. 나 이 문장 바로 바꿀 거야. 6-m 시그마고 끝까지 봐야 돼. 벌써 편안하죠. 둘 다 Z로 돼 있으니까. 13 표준합시다. 자, 잘 봐요. 13에서 m을 뺄 거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 6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되지. 그럼 분모에 분수 깔아야 되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뒤집어 올려. 그렇지. 근데 이렇게 더해서 1이라는 건 얘네 둘이 어떤 거라고? 부호가 반대. 그렇지.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니까 부호가 반대인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 뭐 구구절절 쓰는 게 아니라 얘 부호 바꾸면 얘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양변에 시그마 곱해주고 전개해주시면 마이너스 6m이 넘어가서 7m. 78에서 6 넘어오니까 84. 맞겠지? m 몇이야? 12. 됐죠? 자, 마지막엔 요거 하나만 하면 돼. px가 14에서 0.477이가 나왔다라는 건 얘를 오지게 표준화를 딱 했을 때 (977이) 나왔다라는 건 얘가 몇이라고? 2. 그렇지? 자, 표준화는 14에서 평균 뺀 다음에 6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지? 오케이. 그럼 2 곱하기 시그마분의 6이 2 시그마 몇? 6.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9번의 별표. 사실 여러분 8번도 별표 칠만 해요. 지금 3단원 단독 문제가 8번, 9번밖에 없거든. 근데 9번이 난이도가 좀 있어. 뭐 내실 수도 있는데 우리 9번은 풀고 나서 우리 답지도 한번 봅시다. 내 풀이가 베스트인 것 같진 않아서요. 네,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 특히 이거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 있었던 일이야. 작년이 아니거든. 문제 이렇게 나왔어. 이거 표준 편차 몇이야? 12지. 근데 이거 144로 나눠온 애가 있어요, 지금. 조심해요.
자, 갑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망고 한 개의 무게는 평균 EM 표준 편차가 10.